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한 연장과 또 45일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장은 점차 긴장 완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는 실적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가운데 또 LG에너지솔루션도 ESS 수요 증가에 따라서 호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더해서 또 제약바이오의 약세 속에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협상 시한 디데이와 또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이 전쟁의 여파가 반영된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을 소화하고 넘어가야 하는 만큼 또 종목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근거 있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봉의 귀재 양규정 전문가님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실 때마다 정말 히든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 또 탑 원 종목으로 주셨던 LIG 넥스원 단 하루 만에 또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히든주 항상 이렇게 모티브링크도 그랬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시는 만큼 또 오늘 히든주도 저희가 상한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에도 차트랑 재료 모두가 딱 맞고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는 중요한 종목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함께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올라갈 명분이 충분한 종목들,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종목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또 이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ETF 전략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본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양 지수도 엇갈리고 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을 설명드리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특이점으로 보면은 개인이랑 기관이 완전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점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제가 뒤에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요 뉴스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본 뉴스들이 딱 이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보면은 태양광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시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즉 태양광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자, 잠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만드는 코인이에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CBDC라는 정부 코인이에요. 정부 코인. 정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다날이라는 종목이 전자결제 시스템인 다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건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은 놓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아침에 챙겨보시면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은 하이닉스 호재 또 떴죠. 역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투톱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제약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고액 투자자분들이나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제약 100% 매수를 했어요. 그 이유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도 못 믿는다. 그러면 ETF 이런 악재의 뉴스가 떴죠. 근데 실상을 알아보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ETF가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라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뺐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어지는 내용이죠, 앞에랑. 네. 자, 며칠 만에 123만 원에서 64만 원. 이 종목 다음은 ETF 비명. 이 종목이 삼천당제약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 ETF를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입니다. 자, 이거는 저 오늘 오전 기준이에요. 협상을 미뤘다고 하는데
아시죠? 트럼프는 앞뒤가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저는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유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 2년간 연준 목표치 웃돌 것. 근데 이건 제가 저번 뉴스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파월은 동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흔들리지 마셔라. 그래서 오히려 막 달러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헥토곤 5. 이거 헥토곤 5가 뭔가요? 자, 그 스페이드 X랑 기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다수 종목들이 대량 상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M5 종목이라고 하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아마존 뭐 그런 종목들을 이은 종목이 지금 현재는 스페이드 X예요. 스페이드 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장을 한다면 2조 달러 가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총 순위 6위로 등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원유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선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알아야 본다. 제가 LIG 넥슨을 공략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이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편 준비해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번 전쟁은 일단 트럼프의 오판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누가? 네타냐후가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일주일간 설득 끝에 잘못한 선택으로 참수 작전만 벌이면은 어쨌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려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그 이란이란 국가 자체가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라는 게 종교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종교로 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지도자만 뺐으면은 알아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늦어도 이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30일은 말 그대로 철수하는 기간. 그래서 5월 31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시장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상전이 시작되면은 그때 매수가 들어가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는 협의점이 나오거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때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부터 진입을 하자. 아니면은 그냥 초저도 안타로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자,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IMEC. 이 IMEC가 뭐냐면은 인도부터 유럽까지 있는 철도길입니다. 철도길. 그래서 지금 아마 뉴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늦지 않았냐? 인도랑 빨리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알고 보시면은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뭐냐면은 자, 말씀드렸죠. IMEC라는 건 철도길이에요. 그렇죠? 이 철도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걸림돌이 이란 정부가 붕괴 목적이라고 해요. 트럼프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왜냐? 이거 IMEC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란만 없어진다고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반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20만 명이라는 반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요?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으려면은 각 나라들별로 협약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각 나라마다 철도 규격이 달라요. 철도 규격도 달라요. 이것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새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전쟁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자,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쨌든 저쨌든 자본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자본적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미국보다 똑똑할까요? 저도 예상이 가는 내용들을 미국 전략가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 어떻죠?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지금 누구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이 그래서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결론적으로 모든 전략가들은 제2의 북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겠냐? 월드저널리스트랑 폭스뉴스에서 그렇게 계속 뉴스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 전망들이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5시에 보통 자료를 준비해서 끝내고 나오는데 5시에 딱 속보가 떴어요. 자, 종전 2단계에 들어간다. 중재안 수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낙관론입니다. 어디까지나 낙관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플랜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짜 호르무즈협이 열리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난리고 치우고 있는 이유가 선왕선 한 대가 지나갔어요. 한 대가. 실제로 유조선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유조선 수십 대가 지나간 게 아닌데 한 대가 지나갔단 이유로 이제 종전 온다 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팩트를 보셔야 된다. 실제로 유조선이 지나가는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지 지나갔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가가 정말 꺾이는가를 봐야겠죠. 자, 유가가 오르다가 단순히 눌렸다 올렸다 이러면 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고 쭉 올렸다가 버티다가 슬금슬금 내려와야 유가가 진짜 빠지는구나 라고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 1,500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이게 과연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게 실제로 쭉 올랐다가 더 올랐다가 내렸다 더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지가 잘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쭉 빠져서 호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선을 유지되는 거를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제 1,500원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만 안 오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매매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달러 인버스 사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거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우리는 새로운 기준점을 1,500원으로 봐야 된다고. 인버스라는 게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걸 인버스 개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인버스는 애초에 ETF도 그렇고 매매 자체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매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는 진짜 어떤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다 보니까 언젠간 올라와요. 물려도. 근데 인버스는 물리면 답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인버스는 아예 하지 말아라. 첨언을 좀 드리고 보고 싶고 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랑 같은데 우리는 지상전이 시작되면은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본격적인 매매는. 근데 이 지상전이 병력이 투입됐어. 지상전이 시작됐어. 하자마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최소 1주에서 2주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최소 1주에서 2주는 분명히 눌림봉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타를 치셔야 된다. 그래서 단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예요.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인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대로 반등한 날 매매가 들어갔던 게 아니라 눌린 구간에서만 매매가 들어갔다면 평단가가 최소 1,710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 말 안 듣고 그냥 반등한 날 매매를 했다. 그럼 1,7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수익률 얼마가 차이 났냐? 5%가 차이 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10% 수익 중이거든요. 자, 1,700원 미만인 사람들은 10% 수익 중이에요. 근데 내가 멋대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종가로만 계속 샀어. 그러면은 평균 평단가가 5%대이실 거예요. 즉, 우리 보면은 이게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5%씩 늘려가면서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8일간 매매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저희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95.5입니다. 95.5.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씩. 그리고 그 다음 날 35만 원. 5만 원씩 늘려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나중을 놓고 보면은 이 평균가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매를 하실 거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등하는 날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종료되는 5월까지 매매가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총 비중은 95.5%. 총 비중은 95.5%를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024 제일 메인이 이거예요. 지금 비중이 큰 순서대로 제가 올려둔 거거든요. 근데 앵커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7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엄청난 호재죠. 엄청난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적대로 나왔어. 그래서 기대감이 끝난 실망 매물로 나오냐. 즉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가이던스가 계속 좋아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 부분은 내일 살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2차 전지 ETF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월의 시작. 제가 4월 준비했죠. 근데 어떻게 준비했냐? 자, 첫 번째 31일 날 제가 들었던 종목 율초화학입니다. 이 율초화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설명드리는 2차 전지랑 연관이 돼 있죠.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나프타 관련주죠. 네, 더블 제로예요, 더블 제로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4월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20% 수익을 챙겼고요. 제가 이때 들었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23,000원에 드렸어요, 제가. 23,000원 이하의 매매가 들어가자고 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저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네, 정확했죠. 이거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4월 준비 종목 솔리드였습니다. 지금 광전자 난리는 아니죠. 광전자라는 종목이 난리도 아니죠. 이게 뭐예요? 광케이블 관련주죠. 광케이블 관련주. 근데 제가 이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해서 돈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은 솔리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이거는 근거가 있는 매매였어요. 당위성이 있는 매매였고 저희가 들었던 가격이 13,000원 이하에서 매매가 들어가자. 그래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12,470원. 거의 근접했죠. 거의 바닥 잡아서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탑! LIG 넥슨입니다.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매매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스팅이라는 드론을 강조했죠. 이게 우크라이나 드론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더라. 근데 이걸 개발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LIG 넥슨 드론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방산이랑 로켓 강조했죠. 자, LIG 넥슨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최소 40% 예상하고 드렸어요. 최소 40%.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뉴스가 떴죠? 투자가 쓸어 남았다. 전쟁이 끝난다는데 상한가 친 방산주 LIG 넥슨 빅텍.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게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40% 상승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보면은 자, 공시입니다. 정기 주총회가 있었어요. LIG 넥슨 정기 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3월 17일 날 공시를 했어요. 자, 10억 이상 기업이라면은 자본금이 10억 이상 기업이라면 최소 2주 전에는 공시를 띄우게 돼 있어요. 정기 주총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 기업 같은 경우 한 달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미리 이미 3월 17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어떻게? 3월 31일 날 오전 9시에 정기 주총을 하겠다라고 이해가 나왔고, 어디서? 용인 본사에서 하겠다고 나왔고, 그중 첫 번째 안 사명 변경입니다. 사명 변경. 자, 사명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자, 대놓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즉 방산이랑 로켓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했죠.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미 공시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공시가 나와 있고 뒤늦게 뉴스가 뜬 거죠. 즉 우리는 일정 체크만 잘해도, 그 테마에 대한 일정 체크만 잘해도 상한가 먹을 수 있다. 그 관련주로 제가 또 뒤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번 재료 더블 재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랑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2차 전지예요. 그리고 플러스 로봇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2차 전지가 거래 정지예요. 거래 정지. 즉 남아있는 건 로봇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터지면 뭐 어떻게 쏠린다? 이게 다 여기에 쏠린다. 모든 수급이. 왜냐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거래 정지라서. 그래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 더블 히든지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이거 또 보시면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RSI 지표. 자, 50 이하. 지금 35 정도 되거든요. 35 정도. 딱 좋아요. 그래서 진입할 시기 딱 좋거든요. 제가 지금 히든주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 입장하시는 방법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올 거예요. 그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략을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오늘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4월 3일 날. 그래서 지금 이런 근거가 있는 매매를 2만 명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입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탑 원 종목 또 LIG 넥스원이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직행해 성공을 한 것처럼 오늘의 히든주 역시도 이 두 가지 재료를 품으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 탄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함께 해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지금 바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M밴드 입장하신 분들을 한해서 또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모든 전략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함께 공략주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이라고 숫자 7을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율초화학, 또 솔리드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주시면서 이 종목들 모두 다 20%에서 40%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엄선을 해드렸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내 계좌 회복이 아직 멀었다 하신 분들 또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매매하기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항상 또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꿀팁 전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왕초보 분들을 이어 초보 분들까지 한번 아우러 그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RSI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지표라서 이거는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진짜 꿀팁으로 공개해드린 거거든요. 자, 이번 히든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수는 내려가는데 매매는 계속 사들어가는 종목. 그 지수랑 즉 반대로 가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히든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진짜 지수와 반대로 가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는 상승하는데 지수는 떨어지고 매수세는 이어지고 이러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에 공포의 사람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패닉셀이에요. 이 패닉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확 빠졌어요. 주가가 확 빠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그걸 패닉셀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모두가 매도에 패닉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과매도가 나왔다. 이 과매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RSI 지표로 알 수 있어요. RSI 지표가 50 미만으로 내려왔네. 원래 이게 80을 항상 유지하던 건데 한순간에 30%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과대낙폭. 자, 시총 1위 종목이 마이너스 38%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저점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팩트. 이게 왜 그랬어요? 대주주가 매도를 치겠다라고 하니까 빠진 거예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유증을 때려서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유증을 때려서 빠졌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매도를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돌기 시작해요. 이거 저기 사실 삼성당제약은 신약 개발이 안 된 거 있다더라. 그냥 가라로 올렸다더라. 가라로 승인을 받았다더라. 라는 식으로 루머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실 일정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이죠. 오늘 전인범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과연 삼성당제약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이에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 신약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이어졌다. 즉 과대 낙폭 매매로 인해 과대 낙폭으로 인한 하락을 말 한마디로 뒤집었어요. 바로 32%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게 과대 낙폭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또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또 뒤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에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삼성당제약을 매매했던 근거예요. 자, 과대 낙폭 주고 일정 확인했고 차트 바닥 확인했고 바닥도 차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자, 바닥 어디예요? 여기죠. 네, 58만 원. 58만 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61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 목표가 70만 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매매는 제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제가 이걸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게 매수가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손절가도 있었어요. 이 손절가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단타를 할 거면은 무조건 손절은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바닥에 사서 여기서 무조건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점을 보고 거기에 그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보면은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삼성당제약이라는 종목이 쭉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으로 일정으로 인한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쭉 흘러내렸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시 흘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절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손절 가격대는 제가 잡아드렸던 게 58만 원대였어요. 58만 원대. 계속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는 58만 원대. 그리고 하단 이평선들을 이탈 안 하는 주요 지지대였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에 맞는 손절가도 딱 잡고 매매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물타기 방법입니다. 이건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단타는 절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닥을 확인 안 하고 매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단타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VI 걸린 시점에서 2분 동안 재료를 파악하고 2차 VI까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를 갈 재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구간이에요. 즉, 이 구간에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데 이미 상승한 종목을 물타기를 한다? 그거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윙을 하고 있어요. 스윙을.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네이버였죠. 우량주인데 과대낙폭이 나왔어. 우량주인데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 그럼 그거는 기회를 보시고 모든 재료들을 찾아보셔라. 그게 우리가 매매했던 삼천당 제약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과대낙폭이라는 종목은 근거를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 매매 언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선뜻 손이 나가겠어요? 그 공포를 이기고 사는 게 그게 과대낙폭 매매예요. 그게 공포에 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용이 아니에요. 초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보분들도 이 부분들 좀 알고 계시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물타기. 자, 초보분들 물타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잘못하고 계세요. 자, 1 곱하기 1은 1배예요. 그리고 1 곱하기 4는 4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삼천당이었던 종목들이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패닉셀이 왔어요. 한 번에 주가가 38% 빠졌어요. 그때 제가 물타기를 시켜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내가 100만 원을 사서 100만 원을 사서 80% 빠졌어. 50% 빠졌어요.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 나왔어. 근데 여기서 50만 원 더 넣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최소 4배수를 태운다. 즉, 내가 100만 원인데 추가로 400만 원을 더 태워. 그러면은 제가 장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든지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수익 구간은 몇 프로? 1%. 1% 수익을 보고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 저는 단 한 번도 손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 주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거래 정지가 아닌 이상은 그 종목이 상폐될 종목이 아닌 이상은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근거 뭐냐? 4배수. 4배수예요. 4배수인데 그것도 과대낙폭 종목들로 과대낙폭 종목들 4배수. 우량주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공략했던 가격이 말씀드렸던 61만 원 이하에서 손절가 58만 원 잡고 매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평생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매매를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 물타기로만 수익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단타 전에 전 물타기로만 전 그 전에 제가 전문가를 하기 전부터 물타기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과대 낙폭 쪽 같은 경우에는 자, 60만 원이라는 단기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투매 현상으로 남들과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물려도 들어갈 될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자, 단기간에 15% 상승.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다 먹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설명드렸죠. 우리는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단타는 뭐다? VI 때 시작이다. VI 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VI 때 걸렸을 때 진입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15%를 챙기고 나온 거예요. 목표 주가 70만 원 잡고 그래서 70만 6천 원 우리는 70만 원에 전원 매도를 쳤다.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알려드리냐?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저번에 공략했던 엑스비스처럼 이렇게 매도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래 하단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셔야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M밴드 2만 명이 하고 있어요. 2만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2만 명들이 다 초보자분들일까요? 고수분들도 계세요. 고수분들도 그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지표 삼아서 초보자분들이 따라오실 수도 있고 같이 서로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또 천당과 이 지옥을 오가는 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 또 이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주셔서 15%의 상승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매매가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무료로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만 대셔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이라고 7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 답장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밴드에 입장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거와 또 전략의 방향성, 비중, 보유 기간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들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뭐 하루 만에 또 상한가에 직행을 했던 지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LIG 넥스원 이렇게 빠른 상승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송 중에 공략주라고 하더라도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수가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나가지 않을지 이 부분은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매수 타점 역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단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모든 전략들 무료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전 매매 공략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종목들도 시장 주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오전 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세림 BNG입니다. 이미 주가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이미 주가는 오르긴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으로부터 거의 30% 가까이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자,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전쟁이 5월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섬유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제한을 두기로 했어요. 제한을 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둔 건 아니고 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무조건적인 상승한 종목들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쭉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저번 방송 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쭉 상승만은 할 수가 없다. 즉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다시 눌리게 돼 있다. 자, 이미 올랐어요. 52% 상승했거든요. 정확히는 52% 상승했는데 다시 눌린 구간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딱 10%만 노리고 먹고 나올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 그게 언제? 내일이나 모레 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림목을 같이 한번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가도 다음 날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디까지나 예측의 단계가 아니라 대응의 단계거든요. 대응. 즉 우리가 예측만으로 돈 벌 수 있으면 누구나 떼돈을 벌었겠죠. 서울대생들은 다 떼돈을 벌었겠죠. 다 예측을 해서 경제 관료들이 다 예측을 해서 떼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달러가 지금 1,500원까지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죠, 절대. 즉 우리는 이걸 대응을 해야 될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눌림목을 공략을 할 건데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을 하면서 공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삼천당 제약과 비슷해요. 자, 삼천당 제약은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있을 수도 없는 유증을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근데 하락이 나왔지만 모든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생깁니다, 오히려. 즉,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상황이 언제든지 와요. 그러면서 눌림목에서 바닥을 만들고 15%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15% 상승세가 나왔는데,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30% 상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뒷받침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재료는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나솔루션 어떤 종목이에요?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국면이 뒤집혀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노려봐야 한다. 그래서 어디냐? 35,000원 이하 이탈만 없으면 노려볼 거예요. 그거는 언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이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가격을 안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지금 나온 종목들은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대장이 바뀌어요. 대장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노리고 공략이 들어가야 되고, 자,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자, 쭉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졌어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졌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죠.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고 항상 눌림목이 나온다고. 근데 이 눌림목이 악재로 인해 커졌죠. 악재로 인해 커졌기 때문에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5,000원 이하 이탈을 없이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으면서 매매가 들어갈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없이 들어갈 매매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서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닌 상승 중에 매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과대낭폭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자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원점으로 되돌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주입니다. 자, 히든주를 매매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ETF 비중 95.5%가 비중을 채울 거예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으로 매매를 할 거면 2,900만 원은 채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지만 반등하는 날 매매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 아직 모든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된다? 지상전이 투입되면. 그걸 언제? 2주 간격으로 매매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때 호재가 터졌을 때 사면 이미 늦어요. 이미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짰다? 분할로 매매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 상세하게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VI 때 먹을 구간이 나와요. 그렇죠? VI 때 먹을 구간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는 건데 이렇게 실제로 히든방에서 공략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넥스틸 8% 먹었고요. 에코프로 단기간에 TIC 같은 경우는 이건 엄청나게 강조드렸어요. 한 수십 번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뒤에서 이렇게 끝도 없이 매매가 들어갔는데 보면은 다 주도주 위주고 그리고 보통 거래일이 길어야 3거래일이었어요. 길어야 3거래일. 모두 다 단기로 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케미칼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대낙폭으로 들어갔어요. 보면은 뒤에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보험케미칼 차트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펙주예요. 스펙주인데 합병이 들어가면서 오늘 어저께 상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 상장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올렸던 걸 다 뺐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완전 원점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구간에서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엄청 싸졌는데? 가격대도 매력 있고 차트도 너무 좋고 그리고 과매도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였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 5% 구간대 매수가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갔다. 그리고 광전자도 마찬가지. 이 현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최소 단기 40% 종목이에요. 최소 단기. 최소예요, 최소. 최소 40%짜리 종목 준비했고 보시면 RSI 지표 50 미만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외인들 순매수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지수 체크해야 돼요. 지수는 내려가는데 순매수는 늘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순매수는 내려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반대로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지상군이 투입하기 전에 이거를 먹고 나올 거다. 그래서 단기간에 일주일 최소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2주 안에 승부를 볼 종목이고 단기간에 40% 똑같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어떻게 공략했어요? 자, 쭉 보면은 이게 LIG 넥슨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우량주긴 하지만 안정감이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변동성이 전쟁으로 인해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질 구간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텼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버텨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다? 지수가 빠져도 그 종목은 빠지지 않는 종목들. 즉, 지수랑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매매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LIG 넥슨도 반대로 매매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이번에 준비한 거 K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종목은 6글자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썩 좋진 못하지만 반전 전망을 보고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즉 차트 자체가 어떠냐면은 자, 제가 설명드렸죠? 쭉 올렸다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던 게 오늘 종목 아까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간 걸 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준비해왔고 단기간에 40% 예상하고 있습니다. 40% 예상하고 있고 지금 차트 제가 좋아하는 역배열 차트예요. 계속 역배열이
안 좋은 게 뭐라고 했죠? 계속 반등을 하면은 위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뚫지 못하고 내리고 뚫지 못하고 내려가서 틀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점이라는 바닥이 있고 역배열을 반등하고 뚫었을 때 모든 종목들은 역배열에서 반등이 나오면 몇 프로라고 설명드렸죠? 40%다. 그래서 제가 당위성이 있게 근거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40%는 먹을 수 있는 단기 공략주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IS 지표, 자 35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35까지. 자 35 과매도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렇게 빠진 이유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 그래서 위에서 사람들은 팔고 싶어해요. 근데 이거를 추가적인 뉴스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받아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딱히 그럴 만한 이슈가 보이지 않아서 흘러내리는 건데,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내일 뭐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이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이 상승하려면은 우리가 물려도 여기 초입에 물려야 된다. 그럼 여기 물려 있으면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안 아프겠죠. 예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 상승 초입이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최소 40%를 노리고 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랑 로봇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든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잡을 수 있다고요? 지금 2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 M밴드에서 이런 식으로 매 종목과 손절가까지, 그리고 당위성, 이걸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게 들어갈 근거가 뭔지까지 제가 정확히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매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셔서 같이 한번 매매 공략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앵커님께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상승 초입 구간에 놓여있는 히든주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간에 40%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역배열에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러한 종목들 반등할 경우에는 더욱더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지표입니다. 또 RSI 지표가 현재 50 이하에서 놓여 있다는 점까지, 지금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근거들 탄탄하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실전 매매 공략주, 또 세림 BNG 그리고 한화솔루션까지 두 종목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나도 함께 전문가님과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모든 전략 무료로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만 되셔도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타고 여러분들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한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지금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또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이라고 숫자 7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M밴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중 공략주를 제외하고 또 장중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더욱더 다양하게 종목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7777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모두 다 무료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